또 화면으로 본인께서 들어왔습니다.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예,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지난 기일 이후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16일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자 증거 요지 설명서, 영상 증거 설명서, 각 쟁점에 대한 요약 서면으로 1월 20일자 준비 서면 2, 증거 제출서 4, 5, 증거 제출 증인 조지호에 대한 주신문사항 1월 21일자 증거 제출서 6 제출하셨습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7일자 정인 김용현의 송달 장소에 대한 보정서, 1월 17일자 입증 계획 및 증거 제출서, 증거 동영상 재생 등 절차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자 증거 설명서 2 내지 6, 입증 계획, 각 증거 제출 첨부 자료, 1월 20일자 각 사실조회 신청서, 국가정보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1월 21일자 각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1월 20일자 각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감사원,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 1월 20일자 정인 신청서, 1월 20일자 사실조회 신청 및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부산광역시 경찰청, 1월 20일자 각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1월 20일자 서정요지 진술, 1월 20일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국가정보원, 정인 김용현에 대한 정인 신문사항. 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이 첫 출석일인 만큼 짧은 발언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했고요. 문영배 헌법소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여러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자신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재판관께 송구한 마음이다. 철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과 육성이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재판정은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헌법 위반 사항을 갖다 현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그런 탄핵 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서 또 그런 현재 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을 또 감안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이제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고 또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해서 이 법정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에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공소를 한 그런 모습으로서 아마 평상시에 검사들이 재판정에서 저렇게까지 공소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신분을 떠나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1분 정도의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저 모습은 헌재 재판관 여러분들 대단히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자신도 절실하게 이 헌재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신경을 저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예. 자, 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 모두 발언은 뭐 의례적인 인사말이어서 저 예. 인사말에서 뭐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을 잡아내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 뒤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쟁점들 보도한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전략을 엿볼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또 그 쪽지 메모 문제라든가 예. 여러 측면에서 이 계엄의 유연성 여부를 심판할 만한 사안들 중에 불리한 얘기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해서 이 탄핵을 기각시켜 보겠다고 하는 전략을 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핵심 증인들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후속 변론 기일의 증인들 신문 과정에서 예. 이견이 엇갈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예.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국민들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됩니다. 예. 예. 관계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와 관련한 발언이 들어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측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인 있으십니까? 네. 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직접 육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예. 재판부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 여부를 질문을 했고요. 대통령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계엄 선언 후에 한참 뒤에 이런 쪽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이 국방장관이 구속 중이라서 이 사실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측이 국방장관이 구속된 상태여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고요. 또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이 부분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또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지난달 26일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포고령 작성 여부를 두고는 대통령이 관할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번 쪽지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게 맞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김용현 이제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고령 작성은 자신이 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작성한 거는 맞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법전도 찾아보면서 수정해 준 게 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수정해 줬다. 이제 이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딱 팩트예요. 이제 그렇지만 오늘 현재 3차 변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긴 하고 싶어도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 정도의 예. 정언이 있었죠. 저희가 추가 화면이 또 들어와서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핵 이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요.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군 병력을 더 진입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철수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전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네, 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부정선거 시비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었고요. 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검증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수 점검을 한 결과 부정선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미 판결 난 사안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기구가 검증한 것을 또 부인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점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선관위하고 협조를 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군인을 동원해서 이 부정선거 여부를 점검한다?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한 행위를 자꾸 정당화하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탄핵 사유가 더 쌓여간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런 증언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지지자를 격동시키려고 저 발언을 하는 거냐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볼 때 저는 되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설득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별한 내산 삭감이나 또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그런 일방적인 입법 권력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가져가기 어려웠다는 거. 지금 그게 이제 배경이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부정선거 이 의혹에 대해서도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제 선관위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하나도 가지지 않게끔 이걸 해소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대통령의 현직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에서 2023년 10월경에 일부지만은 선관위가 해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런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깊은 고민을 한 거죠. 그런 부분도 아까 드린 말씀 내용과 함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었다 이런 것이죠. 예. 자, 지금 이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던 오늘 3차 변론기일 이 현장 영상 저희가 이제 주제별로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이제 두 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자, 뭐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주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보여드리고 또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드렸던 질문 중에 지금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예.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그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변론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고 그날은 2시 반에 정인 김용현에 대한 정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헌재를 출발해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헌재의 지하 주차장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과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파란색 자동차가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해 있는 호송차입니다. 자, 긴급 호송이라고 써 있는 이 법무부 차량, 이 호송 차량을 기준으로 앞뒤로 이제 경호 차량들이 붙게 되고요. 자, 이 대열을 유지한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헌재 올 때와 마찬가지로 교통통제를 하는 거죠? 한 네,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교통통제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예. 교통통제 계획이 수립되니까 바로 출발시킨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우리 측에 제출한 증거 설명하고 또 직접 나오신 대통령께서도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전반적으로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안 나오셨는데 뭐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오늘 재판 과정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안 나오셨는데 뭐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대방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했던 것들이 충분했는지, 다음 기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그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이것 좀 참고하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거 국회 내 회의록을 보니까 그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돼 있고요.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부분은 23일 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증인 신청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포고령 1호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제출한 걸 그냥 그대로 뭐 실수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이 갖는 성격에 맞추어서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가 돼서 실행계획까지 실행 의사를 갖춘 그런 포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유연성을 인정하시나요? 내용 자체의 유연성? 내용 자체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갖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헌 그 자체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위헌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헌법에 나와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중에 헌법재판에 밝힐 것이고 그때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될 겁니다. 계엄 절차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부분 인정하시는 겁니까? 계엄 절차의 부실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스크리닝 차원에서 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셨나요?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선거냐 선거 부정이냐 하는 데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차제에 점검을 해서 이런 국론 분열도 막고, 선거라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결하고 싶었고, 그것의 방안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꼭 군이 투입됐어야만 점검을 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이 갔던 것이고,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은 본인은 철안만 쓰고 대통령이 법정까지 찾아오는 걸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다음 증인신문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인신문 나오게 되시면 대통령과 같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런 영향이 대통령 아무리 발언처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김용현 장관도 국방부 장관을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엄에 어떤 깊숙이 개입했던 장관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앞이라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시고 수척되고 있는데 건강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건강상 이상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뭐 특이하게 건강에 뭐 이상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무슨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심적으로야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다 직접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을까요? 지금 당장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출석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아마 출석을 하실 겁니다. 한상훈 의원실 체포 지시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는 있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대통령이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들어가서 혹시 구치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예? 어제 구치소에 그 공수처가 갔었잖아요. 예. 당시 상황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나오면서 말씀해 주신다 했는데. 구치소 상황은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나왔던 것이고, 변호인 접견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구금 장소가 서울 구치소인 것이고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함부로 거기에 와서 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신 건가요? 앞으로 조사 과정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 이첩할 수도 검찰로 이첩되면 그때 또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를 응하지 않는 거죠? 뭐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 소환. 아니 그건 그때 상황을 보고 또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중앙지검에 가서 이제 중앙지법에 새로 첨부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하라고 대통령이 경호처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 구속 적부심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거 없습니다. 법 테두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관위 금지이 법 테두리 바깥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를 신문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신 교류 금지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예.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 금지나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실제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무리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어떤 확정적인 증거도 없이 서신 금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유보적 태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없고 수사 상황이 하도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전에 내란죄 선동 부분이 내란죄 관련해서 철회되는 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출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내란죄 철회 부분은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곽근 변호인의 발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 상황 중에서 공수처가 지금 김건희 여사와도 면회도 할 수 없고 서신도 교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를 특정한 건 아니지만 그 어느 누구와도 가족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와도 서신도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수사기관의 저런 조치는 수사상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내린 조치라서 제3자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 거의 전면 부정에 가까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특히 이런 부인 사건에서는 제일 크게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저는 이제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병력도 일부 철수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으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행위들은 분명히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이 됐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건데 마치 그 실패를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문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건 정말 대표적인 궤변 같아요. 시도했다가 병사들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제대로 이행하지 않도록 본인이 의도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저거는 굉장히 한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할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자기 부하 휘하의 장군들이 일관되게 증언한 걸 지금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대통령의 직접 전화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복수의 관계자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여튼 앞으로 나올 증인신문에서 다 대조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들어갈 때는 별다른 이제 답변이 없었는데 나와서 지금 굉장히 상당히 긴 분량의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진행됐던 재판의 타임라인을 저희가 잠깐 보면 2시부터 3차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시간 40분 정도 이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또 1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나갔고 바로 뒤이어서 윤곽근 변호사의 브리핑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심판 3차 이제 올 변론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현재 재판관들이 의도한 그런 질문,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 예. 비상입법기구를 국회를 해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비상입법기구를 대체하려고 했냐, 그걸 아마 현재 재판관들은 중점을 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제 그런 선관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했는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대통령으로서는 검증 관리할 대통령의 책무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체적 상황을 이제 부정선거의 실체적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런 내용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적극적인 거였죠. 예. 여기에 대한 모든 이제 평가와 판단은 현재 재판관들이 이제 앞으로 또 23일 날 이제 4차 변론 기일을 통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그날 현재 출석을 한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재판장관 내지 또 국회 탄핵 소추 청구 변호인 이게 이제 정의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체해서 그러면 더 실체적 진실을 현재 재판장에서 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대목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3차 변론기일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